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7시 시작인데 지금 시작 시간 20분 전인데 약 수백 명의 시민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규제를 위한 모임, 그리고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 협회 등 이 4개 단체가 모여서 이 주최를 하는 겁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 시민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 시민분들은 지금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피해자인지 한번 그들의 생각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좀 집회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좀 여쭐게요. 네,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직도 치료 중이고요. 굉장히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대학병원 자주 가거든요. 지금 대학병원 근처로 가려고 아파트를 이제 분양권을 샀는데 규제 지역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게 대출도 규제가 되고 또 집을 팔려고 해도 나머지 집도 팔리지가 않아요. 지금 원래 어디 살고 계세요? 지금 경남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 다세대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 갖고 계시고 살고 계시고 그러면 분양권 받은 건 경기도신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 기존 집이 지금 안 팔리는 상황. 그렇죠. 소급 적용이 돼서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제 처분 서약을 해야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데 우리는 1년 이상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는데 어떡하라고. 6개월을 어떻게 그걸 서약서를 씁니까? 결국은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거기를 이제 전세라도 주고 나오면 되는데 전세도 주면은 취득세를 몇 천만 원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를 못하게 테러가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피 같은 돈을 그냥 날려야 하는 건가요?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그러니까 지금 뭐 최소한 뭐 50만 이상, 60만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는 법을 만들 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하고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길을 열어주지 않고 하면 폭발할 수밖에 없죠. 오늘 집회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나오셨나요? 제가 이번에 직장 때문에 집을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제가 원래 이제 임대사업자여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직장 때문에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집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계약은 6월 달에 하고 잔금은 저희 매도자께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위해서 11월로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취득세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710 취득세 폭탄 그리고 소급 적용 기간을 3개월밖에 안 준대요. 그러면 10월 말까지 잔금을 해야 되는데 저희 매도자분께서 또 자기 양도세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셔서 매도인 사정 봐주고 또 국가의 법 때문에 또 저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취득세가 8,700만 원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럼 직장 때문에 다른 집을 하나 이 때문에 집을 하나 구매하게 된 건가요? 이제 이사를 하려고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사업 하는 집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살고 있는 집이 원래 두 채, 그러면 살고 있는 집까지 두 채인데 그다음에 이제 집을 사면서 세 채가 됐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왜냐면 한 집은 또 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취득세를 내는 당시에는 3주택이 되기 때문에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취득세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수천 명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거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책을 내놓으시면 저희들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내놓으실 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예측하셔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7월 10일 이전에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3개월, 6개월, 1년, 올해 안에 또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주상복합은 4년 반 걸립니다. 짓는데 3년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약권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지 말고 원래 세율을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집회 어떤 연유로 좀 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월세를 살지만 임대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에서요? 수도권인데 이 법이 지금 임대차 3법이 바뀐다면은
우리는 직장이든 학생들의 학습권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있다가 1년 반이나 2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법이 바뀌면 내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집에 이 세입자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 그쪽으로 들어갈 때 만약에 2년 기간이 끝나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거절을 못하게 그럼 법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 집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는 또 다른 전세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또 그 금액은 또 올라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중간에 나앉게 돼요. 오늘 집회에 좀 어떤 연유로 좀 오게 되셨나요? 저는 법인 사업자를 내서 원룸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셨어요? 이제 시작한 지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자마자 학생들 그 코로나 때문에 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게 어디 지방이? 네, 지방의 아주 시골이에요. 작은 거를 하나 준비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한 30년, 25년 정도 일을 했고요.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랑 이런 거랑 대출도 끼고 대출도 많이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도 끼고 그다음 전세도 또 일부는 돌리고 이래서 저희 노후 대책으로 이 원룸 건물을 장만을 했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이제 사업체로 낸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업체는 그냥 그냥 임대업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금 신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왔고 좀 정정당당하게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싶어서 법인 사업체로 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모든 법인에 대해서 아파트 투기 세력으로 이제 한꺼번에 간 저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6%로 했을 때 종부세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게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 수입은 제가 세금 내고 대출 이자 내고 그리고 이제 수선비가 있잖아요. 뭐 하수도 뚫어야 되고 이런 수선비에 들어가는 돈 이런 걸 빼면 올해는 저는 그냥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뭐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이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2천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종부세 그 비율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내야 되니까 이거를 팔고 싶어도 지금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아이들 이제 공실은 많은데 종부세는 얼마가 나올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내야 되니까 저 퇴직금도 이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 현장에 나왔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시민들은 분노했고 또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임대사업자거나 또 법인사업자거나 다주택자 그리고 임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모두가 선의의 피해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6.17 대책과 7.10 대책이 허점이 존재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릿지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촛불 집회 현장에서 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